네, 우리 에이프릴 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유민입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변동이 너무 심하죠. 올랐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또 상한가가 나와버렸어. 자, 그쵸? 자, 우리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얘 이슈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임원이 전세금 갚으려고 주식 다 팔았다. 자, 이 기사로 이제 마이너스 10%, 시간에 마이너스 16%를 찍어놓고 오늘은 또 상한가를 갔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감정을 빼고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에이프릴 바이오를 어디까지 이제 봐도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다시 사야 되는지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은 어제 상황부터 봅시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임원진이 보유 주식을 굉장히 좀 많이 팔았어요. 이 서상준 고문이 33,000주 정도 매도를 했고, 지수선 상무는 전량 매도를 했고, 진흥국에서는 45,000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실적 발표 직전에. 자, 근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 매출이 92% 급감을 했고, 영업손실은 73억이 나왔고, 적자 전환이 나왔어. 자, 이걸 보면 시장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부자가 먼저 도망갔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전형적인 우리 실적 공시 전에 나오는 바이오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나왔어요. 자, 근데 웃긴 게 얘네가 팔자마자 파트너사 에보뮌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APB-R3 아토피성 피부염 임상 성공, 이상 성공이 나왔죠. 자, 이게 왜 미친 재료라면은 이상을 성공했다는 건요, 이 약이 진짜 가능성이 있다는 첫 대형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목표가 33,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이 되고, 뭐 상업화 확률이 14%에서 64%로 상향이 되고, 가치가 우리가 원래는 2,400억이었는데 1조 3천억 원으로 재평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기업 가치가 바뀔 수 있는 뉴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상한가인데 불안한 건 뭐야? 임원진은 팔았고 상한가 잔량은 많지도 않고, 이게 포인트예요. 그쵸? 자, 그런데 임원주가 판 게 뭐 대수인가? 이미 팔았고 악재 나왔고 얘네들이 몇백만 주 판 거 아니에요. 고작 몇만 주. 그리고 악재는 소멸이 됐습니다. 임원진 매도가 지금 이제 더 이상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미 팔고 나갔고 우리가 다 아는 재료니까. 내일 갑자기 이거 근데 임원진 매도했었잖아 하면서 떨어질 일은 없단 말이야. 오히려 이제는 그런 게 있겠죠. 임원진이 이미 매도해서 다음에 매도할 게 없으니까 매도 리스크가 줄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더 큰 재료고 나오면요, 악재를 소멸시켜요. 타이밍을 보세요. 임상은요, 하루 만에 준비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즉 이미 내부적으로 결과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에도 매도를 했다는 건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자, 진짜 개인 사정이 너무 급했을 수 있죠. 전세금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예요? 정보 비대칭의 오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시장은 임상 성공을 더 크게 봤고 상한가가 나왔지만 이상이 성공의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시작이잖아. 이제 뭐가 중요해요? 기술 이전에 대한 뭐 계약 체결 여부가 나오던가, 삼상을 진입하던가, 글로벌과 뭐 빅파마 협업이 나오던가, 여기서 이 하나라도 더 붙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10만원대 이상 상승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뭐 내일 당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무조건 들고 간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이 정도지만 실제로 겪는 장투는 느낌이 거의 낙폭이 이 정도가 되죠. 자, 그래서 이 가치 재산적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선적으로 내일 대응을 잘 하셔야겠죠. 자, 에이프릴 바이오가 내일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여기서 내일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다 짜두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상승을 할 때, 그리고 하락을 할 때, 자, 거래량이 붙어줘. 거래량이 안 붙어줘. 거래량이 붙어줘. 거래량이 안 붙어줘.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상승할 때 거래량이 붙는다면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분할 매도 하시면서 시초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봐도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없다? 자, 이러면은 일단 비중 절반은 끊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 누군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주체가 정말 이제 막 들어 올려서 작정을 해서 올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들을 이제 꼬시려고 상승을 만드는데 물량만 이제 받쳐주는 척 하면서 개인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오히려 매도를 하고 나갈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절반은 끊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초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최대한 분할 매도를 노리셔야 되는데,
너무나 골치가 아프죠. 막 분봉까지 챙겨봐야 되니까. 자, 근데 만약에 하락을 했어. 근데 거래량이 붙네? 이건 바로 즉시 매도를 해야 돼요. 자, 왜냐면 세력들도 딱 상한가까지가 목표가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만들지 않고 여기서 매도 물량을 뱉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은 하락은 당연히 이제 세력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반대로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없어. 이거는 페이크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애들이 왜 이런 짓을 하냐면 개인들이 한번 털고 싶은 거야. 근데 그냥 올리면 어때요? 더 따라붙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이 물량을 조금만 내뱉쳐서 당연히 이게 하락을 만들어내면 알아서 이제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요. 자, 그럼 어때요? 오히려 그때 물량을 주워 담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죠. 그럴 때 우리는 기회로 우리도 추가 매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서 네 가지를 따지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가 필요해요? 실시간으로 분봉을 체크하면서 그래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붙는지 빠지는지를 다 체크하셔야 되는데 본업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좀 대응 전략을 바로바로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싹 다 텔레그램에 상승자 계좌 검색 후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 즐겁게 소통하시면서 즐겁게 매매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싹 다 타점 잡아드리면서 즐겁게 매매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에이프릴바이오 플러스 단기 수익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싹 다 텔레그램에 상승서 계좌 검색 후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뭐 비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가입 절차가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 검색 안 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영상 찍고 방언용도 하고 있는 만큼 입장하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과 인증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를 좀 해주시면 제가 영상 찍을 때 지금처럼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